수열은 수렴할 때만 얘기합니다. 항상. 그러면 자 극한의 성질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알파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값이 베타. 참고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뭐 행렬도 있고 지수도 있고 로그도 있고 시그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가장 강력한 성질 중에 하나가 리미트입니다. 리미트는 시그마 안으로도 로그 안으로도 지수 안으로도 어디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극한에 대한 그 성질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에 나오는 교과서가 이렇다라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건 고등학교 과정 밖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수렴하고 수렴하는 형태죠. 그럴 때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 곱하기 an 뭐지? 시그마에서도 앞으로 빠졌죠? 네. 똑같아. 그럼 빠져서 리미트 an이니까 k 곱하기 알파. 니은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bn 하면 그냥 그대로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되는 거죠. 특별한 거 없었죠. 그죠? 디귿에 나오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 조심해야 돼. 시그마 an 곱하기 bn은 그게 찢어지지 않죠. 주의할 게 시그마 k가 1부터 n항까지 ak 곱하기 bk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시그마끼리 곱해지는 게 아니잖아. 시그마는 뭐만 돼? 더하기 빼기랑 실수배만 되는 형태잖아. 그럼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러면 1년 더 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아니잖아. 근데 극한은 된다고요. 뭐가 되는 거지? 이 값이 그냥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는 형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 형태면 뭐가 돼요? 베타분의 알파가 됩니다. 단 bn은 0이 아니고 그렇지. bn이 0이 아니어야 되고 또 베타도 0이 아니어야 되죠. 아니, 수열의 극한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이게 함수의 극한에서도 제로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0분해는 안 돼요. 무조건 0에 가까워지는 건 되는데 0분해는 안 됩니다. 그 차이점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몇 번까지? 비읍에서 이음네. 자, 여기서 이런 형태 있지. 어떤 놈이 수렴한다고 전제 조건 하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m 값이 k라고 수렴한다고 치자. 그러면 am 플러스 1의 리미트 값은 뭐가 돼요? 그렇죠. 얘도 k가 되는 거죠. 주로 얘는 점화식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am 플러스 1이 2분의 1 an 플러스 3 이렇게 주어졌어. 그래놓고 an의 극한값을 찾으래. 그럼 이거 가지고 얼마 전에 배웠던 am 플러스 1이 pan 플러스 q 이렇게 놓을 수 있죠. 뭐가 되지?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3이지. 네. 얼마? 6이 되나요? 네. 그럼 얘가 am 플러스 1 마이너스 6은 2분의 1에 an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게 패키지지. 그럼 나오는 게 an의 마이너스 6은 초항이 뭐고? a1 마이너스 6이고요. 맞아요? 2분의 1에 n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여기다 리미트를 쳤어. an 값은 a1 마이너스 6에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리미트 맞으면 얘 리미트 맞고 6은 어차피 고정이죠. 근데 얘가 날라가죠. 얼마? 6 이렇게 되는 거잖아. 미친 짓이라고. 그 6이 이 6인데. 그게 또 어디서 나왔어? 1-p분의 q. 저번에 했었잖아. 극한에서 나온다. 그게 이렇게 봐도 돼. 그냥 k는 2분의 1 k 플러스 3이니까 넘어가서 2분의 1 k가 3. 그래서 k가 이렇게 돼. 에이, 저번에 시그마 하면서 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쓰이는 형태는 그냥 얘 제일 착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보세요. an-6이 뭐 a1-6 곱하기 2분의 1에 n-1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 리미트 맞으면 얘가 제로가 되는 거지. 제로가 되는 이유는 제로가 되는 이유는 2분의 1에 이건 지수에서 했었잖아. 점점 가까워진다. 어디? 0에 가까워진다. 이런 거죠. 그러면 얘만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게 두 번째 나오는 무한 등비 수열이죠.
보이니? 자, 무한 등비 수열 형태에서는 R의 n제곱꼴에 해당되는 형태를 가지고 찾았을 때, 그죠? 그럼 문제는 누가 값이야? n이 변하는데 R 값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맞죠? 그러면 R을 어떻게 잡았어? R이 1일 땐 무조건 1이지 그냥. 고민할 거 없잖아. R이 1보다 크면 무슨 산? 장산. 알싸나 보죠. 조심할 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이런 놈들은 알짱알짱 거리지만 0에 가까워지는 형태잖아. 그죠? 그럼 얘의 극한값은 제로가 되는 형태고. 맞니? R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 진동은 무슨 진동이지? 아까 했던 거? 유한 진동이지. 왜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정확하게 떨어지는 형태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뭐 무한 진동이 시끄러워요? 무한 진동이 되는 형태지. 그럼 나는 얘를 가지고 쓸 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형태잖아. 그치? 단 조심할 게 얘를 가지고 조심할 때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얘의 극한값을 구하라라고 얘기하면 결국 r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선 나눠야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r이 1보다 클 때랑 r이 1일 때랑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랑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해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얘가 마이너스 1의 짝수제곱이 되면 괜찮지만 마이너스 1의 홀수제곱이 되는 순간 0으로 가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의미가 없어지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얘가 2n 형태로 나오면 이러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구까지 잡아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1까지 잡아야 돼.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이 형태에서 보세요. 그러면 r이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이러면 되니? 나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나오는 범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리미트 맞으면 제로로 가죠. 다시요. 3분의 1이나 마이너스 5분의 4나 이런 형태들은 여기다가 n제곱을 붙여서 리미트 때리면 그냥 제로 되는 형태잖아.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형태니까. 그런데 r이 1보다 큰 건 3이든 7이든 20이든 이런 상태에서 얘에다가 n제곱을 붙이면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런데 3의 n제곱 분의 1은 결국 다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내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얘기야. r이 1보다 크다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 1보다 크면 일단 무조건 양수죠. r분의 1은 뭐가 되니? 1보다 작아지지. 왜? 3, 7, 20이면 뒤집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대신에 0보다 크겠죠. 무슨 말이세요? 또 봐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거잖아. 그럼 음수지. 그럼 r분의 1은 일단 0보다 작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20분의 1이니까 걔는 또다시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돼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죠. 됐습니까? 그럼 이 두 개를 패키지로 봤을 때 이런 얘기지. 요 r분의 1이라는 값은 여기다 리미트 맞으면 뭐가 된다고? 다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놈들은 리미트 맞으면 제로가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r이 1보다 크면 얘 자체는 발산한다고. 네. 얘도 진동하고. 근데 그 놈을 r분의 1로 바꾸는 순간 얘네가 뭐 할 수 있다고? 0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결국 얘나 같은 운명이죠. 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뭐라고 써?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이놈은 절대값 r분의 1의 전체 n제곱을 해놓고 여기다 리미트를 치면 이 결과는 반드시 뭐로 간다? 그렇지, 0으로 간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결국 1보다 큰 쪽이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결국 같은 운명이라고. 됐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 자체적으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무한 등비 수열이 수렴하는 조건이 있죠. 얘가 언제 수렴하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렇지. 얘가 수렴하는 경우는 마이너스 1보다 뭐하고? 크고. 누가? 공비가. 그죠? 1보다는 작거나 거나, 그치. 같아질 수도 있지. r이 1이면 성립하는 거니까. 얘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단편적으로 쉽게 나오는 문제에서는 여기서 요거 주고 개수를 물어보겠지, 당연히.
등호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거니까. 단 조심할 거. 무한 등비 급수가 수렴하는 조건은 다릅니다. 무한 등비 급수가 수렴한다는 건 급수는 나중에 더하는 거지. 더할 때는 공비가 1이면 1은 수렴하긴 하지만 1을 계속 무한히 더해가는 그때는 발산해버리죠. 여기서 그냥 한꺼번에 쓰자. 그러면 무한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은 얘지만 여기 보이? 무한 등비 급수가 수렴하려면 그럼 조건은 뭐야?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는 그냥 작아지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요. 공비가 1이면 만약에 5라 그랬어. 그럼 처항이 5. 그럼 공비가 1이면 5 이렇게 되니까 극한으로 가도 5라는 값으로 확정되는 거잖아. 근데 급수라는 건 나중에 별 건데 더할 거란 말이야. 그 5를 계속 무한히 더해가면 저쪽 끝에도 5가 있는데 그걸 무한히 더하는 순간 그냥 발산하는 형태잖아. 그럼 공비가 1이 되면 그때는 급수에서 깨진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